나간 사람들 진짜 싫어요.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인가 진짜. 얘들은 뭔 얘기인지도 모르잖아. 못 듣잖아. 야 진짜 그 바삭바삭 삼겹살이니까 나는 그 팀장님 걸 따라가면 뭘 뺏기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 제가 막 고기 굽는 거 자랑했다고 막 저기 가서 막 고기 굽다고 막 그랬더니 몰라요? 얘네한테 얘기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핸드폰 번호를 저장한 사람들 중에 맞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 보낸 그게 제 번호예요. 본인 번호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 원래 내 번호로 보냈는데요? 진짜요? 그러네요. 맞아요. 내가 그럼 너네한테 전화하는 그거는 내 핸드폰이 아니면 뭘까? 쌤이 자동으로 쌤 이름 저장되어 있던데. 딱 쌤프사. 티저나 쓰세요? 네. 티저나 쓰시면 돼요. 네. 갑자기 여기서 왜 또 티저나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돈 받았냐? 티저나에서 뭐 얼마 챙겨주기로 했냐? 티저나 프로필에 내 이름이랑 그걸 등록을 해놔서 그렇고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등록하시면 돼요. 일단 다 시끄럽고. 혹시나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신 다음에 인스타에서 친구 추천 목록이 뜨다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제 프로필 사진이 있어서 오장 하고 들어가 보면 고기 사진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는데 뜨길래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슈렌치엘리. 슈린지예요. 네, 슈렌치엘리. 백신 사진 내렸어요. 백신 사진 내렸고,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로마 출발, 몰라요. 런던 출발하는 그 티켓 사진 이후로 3년 동안 인스타를 관리를 안 해서, 애들, 진짜 연락 안 하는 애들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런던 가서 죽었나. 혹시나 비행기 추락, 뭐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거 검색했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 혹시나 미리국 해놓은가. 쌤 인스타 친구 아니가 팔로우하면 받아줄 거예요. 저는 열려 있는데요, 그냥. 저 비공개 아닐걸요? 전화를 해주시면 네. 뭐, 얼마든지. 볼 건 없습니다만. 뭐, 니들이 나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막 누르긴 합니다. 심지어 근데 저는 좋아요도 표시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고기 굽는 사진밖에 안 올렸거든요, 인스타에. 그랬더니 그때 같이 고기 먹으러 간 애 중에서 내 동생들, 그 학교 동생들이 오빠가 고기 잘 구우니까 고기 굽는 선생으로 가자. 고급선 막 이러면서. 고선? 이러면서. 헛소리 하고 있어. 제 인스타 들어가면 되게 맛있게 구워진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왜 집에 있어요 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책을 나가면 교실에서 고기 사주시나요? 네? 뭐라고요? 구주입회를 나가게 되면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주냐고요? 미치셨어요? 그게 말이야? 조용히 할게요. 마지막에 밑에가 오, 미쳤네. 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친구네 반 맞아요. 선생이 나가면서 다섯가 있어요. 왜 안 나가고 다산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다가 빅동 던진 거 아세요?
그 사람이 맡았던 25명 중에서 20명, 14명이 나갔어요. 25명인가 30명 중에서 네, 거의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가 퇴원났고요. 더 이상 구주입에서 이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시킬 수 없다고 퇴원났고요. 나머지 반은 네, 다 딴 반으로 도망갔어요. 그 반 끝까지 남아있는 애들 각 반당 2명인가? 말고는 나머지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선생이 반 이동하는 그 모든 아이들한테 방학 시간표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오늘부터 7시 반에 와야 되는데 5시에 와가지고 선생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를 시전할 뻔했다고 차 놓쳐서 선생님 차 타야 되는데 차가 그냥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너 7시 반이야를 시전을 했대요. 여기는 없고요. 딴만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산 간다고요? 그럼 다산은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산이 위험지대입니다. 다산에 가시면 곤란합니다. 연습은 안 해요. 내 말이요. 진정, 캄다운. 네 친구도 있었지 않아요? 김민주? 이번에 재열이네만 들어요. 네. 근데 네. 김민주한테 화목토로 변경되어라는 얘기밖에 안 했대요. 시간 바뀐 것도 알고 있던데. 어머님 모르시던데요? 어느 커리큘럼으로 어느 진도로 뭘 하시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방학 시간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요? 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그 입으로 지키는 건 알고 있던데. 토요일 날 5시간 하는 건 모르시던데? 토요일에 5시간. 네, 부러워. 너도 나와. 나와. 아 싫어요. 나와. 아이, 우리는 질 수 없지. 그럼 금요일 날 일찍 오자. 금요일 5시에 와. 5시에 와서 10시까지 하면 5시간 채울 수 있다. 아니야? 자, 일단 그래서 이 지수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통칭? 얘 대신에 이걸로 합칠 수 있죠. n-n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m제곱의 n제곱 같은 경우는 a의 mn. 그 다음 분배 법칙도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a의 0제곱이 1이다 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과 관련해서 요걸 다 진행했고,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제대로 분배를 할 때에 겹치는 그러한 패턴들을 확인해서 공식화한 것들을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고등과정에서 곱셈 공식 총 몇 가지가 나왔다? 10가지가 나왔다. 깔끔하게 다 외우면 된다. 우리 사람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깔끔하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하나로 정하죠. 나 이기는 사람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걸로 갈게요. 자, 손. 1번부터, 제가 여기서부터 곱셈 공식을 쭉 쓸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쓸 건데요. 우리 지금 정확하게 인원이 10명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만약에 못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수상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책을 덮어주시고요. 지금 당장 책을 덮으시고요. 지금 당장 책을 덮으시고요.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당장 책을 덮으시고요. 3번 이상 같은 얘기 하지 않게 주의 부탁드려요. 앞으로 장난이든 뭐든 농담이든 간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2번에서 3번 이상 넘어가면은 진짜로 화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원을 나누기가 애매해서 그냥 저를 이기는 사람들만 손 계속 들고 있고 그 사람 기준으로 방향을 정할게요.
손. 자, 가위바위보. 나 이긴 사람만 들고 계세요. 자, 가위바위보. 자, 네, 나 이긴, 아니야, 비긴 사람도, 아니야, 다시. 여기 이번에는 전업자가 없었대요. 4명, 아까 그 4명 손 드시고요. 5분. 너무 많이 이겼어요? 채원이가 이겼대요. 끝. 채원아, 요렇게, 어떻게 방향을 정하실까요?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얘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된대요. 자, 대답 못 하시면 곱셈 공식 전체 10번 써오기. 하나라도 자기 순서에 자기 거 대답 못 하시면 그냥 곱셈 공식 10번 써오기입니다. 전체.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저 조용하세요. 네가 마무리라서요. 알려주세요. 자, 아무거나 중학교 과정 1번부터 10번, 중학교 과정을 포함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거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은. 네. 알겠습니다. 엄마야, 아씨. 내 100원. 내 100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다음, 형준.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랍니다. 자, 수인. 뭐라고요? 안 들려서 그래요. 뭐라고요? a 더하기 x요? b 더하기 x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넌 중학교 과정에 곱셈 공식도 제대로 안 외웠던 거야? 뭐라고? 그냥 끝까지 얘기해봐! 야! 안 들린다고! 안 들려요! 네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톤이 한 3개 정도 내려가거든요. 안 들려요. 네가 너만 들려요, 지금. 네랑 네 앞에 있는 사람들 진짜 안 들려요. 빨리 얘기해봐요. 크게! 얘기해봐. 괜찮아. 틀려도 돼. 틀리면 쓰면 되지 뭐. 괜찮아. 가볍게 마음을 비우고 빨리 얘기해봐. 가로 열고 A 더하기 가로 열고 A 더하기 X 가로 닫고 가로 열고 B 더하기 X요? 가로 닫고 가로 열고 C 더하기 네 는 네, X 세제곱 빨리 뭐? 딴 걸 얘기하면 되잖아 바보야 굳이 그걸 선택해서 딴 거 없어요? 아는 게 전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심지어 니네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이었는데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공식조차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가 3번째 사람인데 거기서 10번 쓸게요가 왜 굳이 아무거나 그냥 이거에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아요? 그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얍삽하게 중학교 1번하고 2번 거 하고 끝냈잖아요. 양심 없잖아요. 너도 같이 양심 같이 이렇게 상실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모르겠어요?
나 네 번째 물어보겠어요. 모르겠어요? 바꿔서 얘기하실 생각 없으세요? 오, 딴 거 하라고! 어, 어, 어.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수인아, 이제 너도 나랑 같이 한 6개월 이상 해봤으면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인내심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퍼링을 걸고 계시면 내가 속이 막 뒤집어지지 않을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전혀 하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나와서 써보실래요? 생각이 안 나시면? 네. 모르겠다고요? 여기서요? 네. 다음.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는 응. 응. acx 제곱 더하기 ad BCX 더하기 BG 다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4A B 제곱 플러스 B 제곱 다른 걸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는으로 끝나는구나. 그래, 좋아. x 플러스 나는 그 뒤에 하나 더 나올 줄.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 제곱 네, 다음 연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건 변형이고요. 딴 거. 이거는 네. 전 공식 10개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7번. 공식은, 변형식은 이따 물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10번. 10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야. 혹시 뭐 생각난 게 된 거 있냐? 없어? 손놔야 돼 저거. 실망이야. 내가 그렇게 시켰는데도. 빨리!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잖아요. 뭔가 많이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힌트를 드리자면 2번 변형과 3번 변형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2번 변형, 3번 변형,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 있냐? 근데 뭐 다른 거, 좀 독창적인 거 하나에 그지 같은 거 하나. X 플러스 엑스플, 네, 제곱 그것도 변형식이잖아요. 책 펴서 보고 있어. 빨리 펴서 보고 있어. 좀 이따 안 한 거 네가 물어볼게. 네가 대답하는 게. 자, 땡. 다음 나니.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말했잖아요. 2번 변형. 두 번째, 3번 변형. 3번의 심화 과정. 아우, 너무 쉬워. 저거 나도 저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3번 변형 맞잖아. 3번, 하면 되잖아. 지금, 있으니까, 하면 되잖아. 너무, 맞잖아. 갑자기 막 생각나? X 플러스 어, A 어. 더하기 X 플러스 B 더하기 X 플러스 그죠?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는 X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더하기 EAX A 플러스 B 플러스 CX 잘 생각해봐. X 제곱 그치. AB 플러스 BC 플러스 ACX bc 더하기 보통 순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더하기 ABC 자,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극찬을 하지 않는 내가 수인아, 혹시 너 그거 기억나냐? 내가 식 중에서 제일 이쁜 식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갖고 너무너무 이쁜 식 하나 있다고? 그거 얘기하면 봐줘. 나랑 수업 틀린데, 그거. 기억 안 나냐? 그거 읽어줘도 내가 봐줘. 그 중에서 내가 식 하나, 제일 이쁜 식 하나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야, 친구 찬스. 친구 찬스. 지금 여기 대답 못하신 3명, 이 10번씩 쓸 건데요. 그 10번을 5번으로 줄여주실 분들. 자, 아무나, 요거 꽉 채우면 제가 얘네들 5번으로 줄여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말해봐요. 또, 여기서 비어있는 거 뭐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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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는, 그쵸. 제가 저 식이 제일 이쁜 식이라고 했었는데. 왜? 아니, 진짜, 그지 같은 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차의 합, 2차 제곱의 합, 두 수의 곱의 합을 계산해주면, 세제곱의 합, 그리고 세수의 곱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식이 하나 존재한다고 했었죠. 또 A 플러스 B 더하기 A 제곱 그죠? 이 식에 대한 변형으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표현하는 식이 하나 있었죠.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얘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된다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뭐가 된다고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같은 경우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앞에 있는 플러스 부호가 뒤에 끝까지 남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얘랑 다른 결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어디?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다시 마, 뿔, 마. 하지만 제곱 앞에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또 라스트 원. 괜찮아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 그쵸. 는 A 4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4제곱 맞아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같은 경우엔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 사실은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서 전개를 할 때는 가끔씩 써먹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이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거꾸로 갈 때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이용하니? 보기차식 이용하죠.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가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해줘야 될 것들 중에서 그나마 왜 이렇게 삐딱해? 얘만 삐딱. 얘 왜 탈선했냐? 자, A제곱, B제곱, C제곱, EAB, EBC, ECA 라고 나와 있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우선순위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얘네들은 다 두 번째 하게 되겠지만 기억을 아마 못 하겠죠? 자, 우선순위로 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게예요. 얘예요. 얘예요. 왜?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들어가는 유일한 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세제곱이 2개 더해 들어가면은 6번을 쓰게 되겠지만 A제곱,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보이는 순간 무조건 반사적으로 9번 공식 기억해야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게 변형식으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 무조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보이는 순간 9번씩 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머지의 중요도는 거의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 8번이 중요해지는 건 사실 뒤에 있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딱히 별로. 자, 변형식 갈까요? 순서는 동일하게 갈까요? 그리고 이거는 순서 안 갈게요. 순서는 그냥 제가 할게요. 왜냐면 니네들이 모를 만한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든가 곱셈 공식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설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기본적인 변형식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나오죠. 뭐? 1번 공식을 변형한 거. 완전 제곱식을 변형한 케이스로 어떤 애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완전 제곱식을 제곱해서 2AB 한 거. 또는 A제곱 마이너스 B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죠. 그 다음 하나 더. 여기서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합과 차를 변형하는 과정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합이 주어졌을 때에 차로 변형하는 경우나 또는 그러니까 차가 주어졌을 때 합으로 바꾸는 경우나 아니면 합이 주어졌을 때 차로 바꾸는 그러한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때
그죠? 합의 값이 나와 있는데 차는 얼마야? 혹은 차가 나와 있는데 합은 얼마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 자체는 요렇게 되겠죠. 아이씨, 짧아. 다음. 오늘 분필 몇 개를 분질러 먹는 거야?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나는 이런 것도 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취급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a제곱 더하기 뭐 그렇게 따지면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애는 a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더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옮겨줬다고 변형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제곱에 관한 그 2차 제곱에 관한 식이 있다면 세제곱과 관련된 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식이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라는 식으로 뭐가 중요해? 플러스는 뿔뿔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꿔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똑같은 규칙상으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 부호 반대로 그리고 a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갔었죠. 왜 써요? 혹시 여러분들 왜 써요? 이걸? 굳이 왜? 보통 일반적으로 식의 변형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나요? 식 변형은 왜 식을 굳이 변형을 해서 쓸 이유가 뭐길래 식을 변형해서 써요? 왜 계산을 하기가 편해질까요? 뭘 하기 위해서?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나올 때 대부분 식 변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나왔던 그런 식들 중에서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저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한다? 식 변형을 이용한다. 곱셈 공식 변형도 있고 아니면 등식의 변형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변형식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찾아주는 과정이지 누구처럼 2차 방정식의 해를 직접 다이렉트로 구해서 대입한다거나 자 다음 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 그럼 알파가 뭐지? 그럼 베타가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그거? 그죠? 뭔가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올 때는 항상 그 뭔가 특정한 식을 구하는 이용하는 거고 변형하는 거고 그 변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상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상의 목표가 뭐라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린 적 있나요? 정말 자연스럽게 식 변형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상에서의 그러니까 정말 와 이거 진짜 이 단원 정말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 오메가죠. 수상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식변형을 제일 많이 써먹어요. 그 다음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할 때 그럴 때도 식변형이 많이 쓰여요. 거기서 다지기가 좀 돼야지만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식으로 바꾸거나 좌변과 우변을 뭔가 같은 짓을 하거나 제곱을 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절대값을 씌우거나 뭔가를 하거나 그 양변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을 나누어서 식을 따로따로 그래프로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식과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서 쓸까쓸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y는 형태나 x제곱 더하기 이런 거랑 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수상에서 배워야 할 크게 마인드 변화해야 될 두 가지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에 포함된 것들 중에서 식변형들이 있는 겁니다.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로 식변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미안해요. 잡소리가 자꾸 길어져요. 자, 세 번째.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이런 것도 식꼴의 식변형이라고 나와요. 진짜 얘는 좀 많이 선 넘은 것 같긴 한데요. 똑같이 쓸 거면 왜 굳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라는 거야? 플러스 3abc 이렇게 되죠. 얘 하나 넘겼다고도 식변형이라고 하네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는 식이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얘죠, 얘. 얘는 뭐라고 했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값은 변형 어떻게 변환된다고요?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요. 왜요? 저렇게 돼요. 그거 기억할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곱하기 2배를 하고 2분의 1을 했을 때 a제곱이 2개, b제곱이 2개, c제곱이 2개, 2ab가 2개, 2ab가 2개, bc가 2개, ca가 2개라고 했을 때 a제곱 하나와 b제곱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2ab 하나 챙겨가면 또 마찬가지로 b제곱 하나와 c제곱 하나 그리고 이 ca를 가져가면 이 bc를 가져가면 마찬가지로 남은 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a를 가져가게 된다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뭐가 있었죠?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쟤만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 어떻게 식이 돼요?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연산 기호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이런 거는 주로 활용해서 어떻게 나오나요? 대부분이 0으로요. 굳이 왜? 얘가 0이라고 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을 했는데 0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0, 0, 0. 그러니까 A는 B, B는 C, C는 A가 성립하게 되는 활용 문제로서 써먹죠. 이게 여기서가 0이 아니라 어디서? 이 값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를 만족할 때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때 여기서 단 A와 B와 C는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럼 뭔 말이야?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는구나. 그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B는 C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립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R의 경우에도 똑같이 능력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R의 문제는 오히려 비율이 굉장히 낮게 가장 드물게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 0이 되는 경우는 뭘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A 더하기 B도 0, B 더하기 C도 0, C 더하기 A도 0이에요. 그렇게 가능한 숫자는 반드시 뭐여야 되나요? 몽땅 0. A도 0, B도 0, C도 0이어야지만 성립하는 등식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오는 변형식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 변형식이죠. 응용식도 배우셔야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말고요. 5제곱 더하기 5제곱.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실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표현 방법도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고 풀이 방법도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 또이또이 해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거는 그냥 쭉쭉쭉 그냥 나중에 결론만 낼 겁니다. 요거 한번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애를 변형했을 때 식이 어떻게 변형이 들어갔죠? A 더하기 B 제곱 빼기 2AB에 뭐 없었죠? 그러면 잠깐만요. 얘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2AB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AB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1 더하기 1로서 표현이 가능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꾸미는지 다음 걸로 보여드릴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실제로 A 더하기 B라는 식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남냐면 A 세제곱 더하기 A B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와서 요 아이들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빼기 A, B로 묶어줬을 때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겠죠. 잘 봐. 2였을 때 1이고 딴 색깔 0이다? 확인되니? 미안, B예요. A든 B든 상관없죠. 뭐 그건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2, 1, 0이에요. 다음 똑같이 또 볼게요. 처음에 얼마? 3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제곱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요? 확인되십니까? 그럼 다음 것도 물어볼까요? 다음 것도 규칙 성립할까요? 네. 무조건. 그러면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똑같은 규칙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A 더하기 B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A의 N 더하기 B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A 더하기 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B의 N-1제곱 빼기 AB의 A의 N-2제곱 더하기 B의 N-2제곱 라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곱셈 공식 변형으로서 써먹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어디서 써먹냐면요.
수 1에서 써먹는 공식이에요. 얘는 수 1에서 써먹어요. 지금 당장 써먹는 공식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시간은 조금 걸릴지라도 하나씩 스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제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을 이용해서, 네제곱을 이용해서 5제곱을 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죠. 스택을 쌓아 나간다면. 그럼 이러한 규칙을 알고 있다면 결국엔 합과 곱을 이용한다면, 그죠? 합과 곱을 이용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제곱을, 세제곱을, 네제곱을, 5제곱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조건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식.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인데 식의 변형으로 들어가요, 주로. 식의 값을 구할 때만 주로 써먹고요. 실질적인 인수분해 공식으로서는 크게 임팩트가 떨어져요. 뭐냐면 a-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a의 n-2제곱 b 더하기 a의 n-3제곱 b 제곱 더하기 라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a b n-2제곱 b n-1제곱까지 인수분해거든요. 인수분해가 돼요. 무조건 반드시. 같은 차수에서 제곱 빼기 n제곱 빼기 n제곱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어디다 쓰는데요? 이런 거요.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9제곱, x의 8제곱 이런 식으로 써먹을 때 주로 써먹거든요. 그때 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식변형 문제로서 써먹기는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로서 쓰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공식인데 주로 식 변형이나 그 식의 값을 구할 때 써먹는 식이라서 지금 알려드려요. 다음 두 번째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인데요. 선생님 저기서 했잖아요. 그러게요. n이 홀수일 때요. 홀수일 때 써먹나요? 짝수일 때 써먹나요? 홀수일 때 써먹을 겁니다 아마. a 더하기 b 곱하기 a의 n-1제곱 마이너스 a의 n-2b 플러스 a의 n-3b 제곱 마이너스 뭐가 들어가는지 보이세요? 부호가 뿔마 앞에서부터 뿔마라고 번갈아 가면서 부호가 뒤집어지고요. 그렇게 쭉 적다 보면 가장 마지막 항이 뭐가 나오니? a의 1제곱 b 마이너스 a의 1제곱 b의 n-2제곱 더하기 b의 n-1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항이 몇 개지? 홀수니까 n-1이 짝수니까 항이 홀수라서 맞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 식이에요. 거의 안 씁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서까지 올라가야 나오냐면요. 블랙라벨 수준은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만렙 PM에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만렙 PM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심화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형 반복서 중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유형 반복서에 가까워서 조금 미묘하긴 하고요. 하이 같은 데서는 주로 나오고요. 하이 매스에서도 잘 안 나와요. 다음 또 하나 더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는 애 말고 사실은 x의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같은 경우는 식변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 a의 4제곱 더하기 b 4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얘도 합과 곱을 이용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동일하게 비슷한 결로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경우, 플러스 1 경우 홀수 차수인 경우 동일하게 위에 거랑 똑같이 가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5제곱일 때, 7제곱일 때 이럴 때 써먹어요. 어떻게 나오죠?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a의 n제곱 b의 n제곱에 a 더하기 b 로 갑니다. 그래서 5제곱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제가 스택을 쌓아간다라는 과정으로 2 구하고 3 구하고 4 구하고 5를 구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2를 구하고 3을 구한 다음에 식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를 스킵할 수도 있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심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고 그 더 특수한 경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는 외우셔야 되나요? 니네가 내신 대비를 하는 수상에서 내신 대비를 할 거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볼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들이에요. 당연히 지금 비중은 낮겠죠. 왜? 니네는 선행 중이니까. 니네 지금 당장에 중간고사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솔직히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공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는 기억하시면 좀 쓸만하고요. 그다음 요거 얘는 쓸데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써드렸지만 쓸데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규칙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봤을 때 그거 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 수열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수열이나 아니면 무한급수 혹은 증명 그쪽에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수원 귀납법 쪽 혹은 수하 귀율법 쪽 수하라는 그 수하 다음에서 명제에서 귀류법을 증명할 때 쓰거나 아니면 여기서 귀납법 쓸 때,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나 아니면 미적분 넘어가서 규칙 쓸 때나 이런 경우에서 가끔 나옵니다.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뭘요? 다요? 부끄럽게 글씨도 못 쓰는데. 자, 네, 뭐 해서 그 방에다 올려주시겠어요? 그 방에다 초대를 해드리면 되니까 한 명만 찍어도 돼요. 어차피 그 방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방에다 초대를 해드릴게요. 저희 카카오톡 팀 채팅방이 있어요. 지금 올리셔도 어차피 니네가 나중에 들어와도 저 영상, 동영상, 사진 확인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배고파. 이게 아니잖아. 책이잖아. 자, 여러분들 이제 됐습니다. 단톡방 거기다 올려. 나중에 확인. 너 없냐? 같이 네, 확인해 볼게요. 해서 인원 체크할게요. 자, 일단 개념 원리 한번 쭉 훑고 지나갈게요. 자, 개념 원리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손초. 자, 개념 원리 쪽에 10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개념에 대해서 쭉 써드린 그 내용 적혀 있네요. 그쵸?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14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수법칙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 거기서 나온 지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수랑 0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거는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분배할 때 제발 뭐라고?
나누어 주는 것만, 곱해서 나누어 주는 것만 분배 법칙이 아니라, 묶어주는 것 또한 분배 법칙으로서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서 14, 15페이지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도 가능하겠네요. 16페이지는 하나만 볼게요. 필수 예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전개식에서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인데요. 자, 16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 무식하게 그거 다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확인하면 된다? 너도 없구나. 앞에서 못 싸웠구나. 앞에서 못 싸운 거야? 야, 얘도 없어. 내놔. 나 너만 없는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전개식에서 그 특수한 항,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1, 3, 2, 4 곱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3 더하기 2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자, 지금 같은 경우에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무조건 뭐 하시면 돼요? 이거 다 전개할 거예요? 아니요? 뭐가 되면 돼요? 반드시 하나의 괄호에서 하나의 항끼리 곱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에서 하나, 뒤에서 있는 거 하나씩 곱했을 때 몇 차? 3차. 그러면 요래 곱하면 되겠죠. 5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2 33.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크게 기억해야 될 거. 어떠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뭐라고? 진심이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x에 대한 저 인간은 어쩌면 좋지? 채원아, fx를 뭐라고 한다고요? 함수는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그 x에 물려서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야! x에 관한 식이야. fx라는 거의 기능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 fx라는 건 단지 x와 관련된 식이야. 그러면 이 뜻은 뭐야? 그 식,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그 식의 값을 누구한테 쥐어줄 때, y한테 쥐어줄 때 그걸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불러. 왜? 식의 값을 담당하는 그 무언가가 생기는 거니까 순서상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이 y는 대신에 는0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식는 0. 등식이 포함된, 미지수가 포함된 등식 뭐라고 그랬어요?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 그럼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건 뭐야? 등식이죠. 그죠? 이런 등식 같은 거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그 fx라는 값이 뭐라고요? 식이라고, 식. 다항식. 그럼 여러분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뭐야? 식에다가 1 넣은 거야. 얘는 뭔데? 얘는 뭘 대표하는 거라고 그랬어? 얘는요? 문자에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요? 그러니까 F0은 이제부터 뭐라고 이해하시면 될까요? 이제부터 상수항이죠? 참, 그럼 어떤 식에 있는 그 문자들 모든 문자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의 총합이 되겠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전개를 할 필요 없다. 그때그때 필요한 거 하나만 찾아서 뽑아내서 곱해주면 된다. 랑. 두 번째, 식에다 뭘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계수 총합이고 식에다 0 대입하면 상수항이다.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1은 얼마, F0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이후에. 그럼 그걸 보고서 뭘 연상하시면 된다고요? 계수 총합은? 그죠? 그 다음 뭐? 상수항은?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짜잔. 그 다음 두 번째. 야, 3번 곱셈 공식 시간 많이 끌었죠. 쭉쭉쭉쭉쭉. 21번도 괜찮지 않아요? 21페이지도? 다 했다? 뭐만 안 했니? 다항식에 나눗셈 빼고 다 한 거예요. 거기까지 여기까지. 유제를 채워주셔야겠지요. 너무 많다고요? 저번에 비해서 한 1.7배는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 나 너무 다른 숙제가 볼게. 숙제를 줄여달라고? 그래서 줄여준 건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5분 안에도 설명 끝낼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양 조절하고 있어. 기다려봐. 헷갈리니까. 다 나가버린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유제까지 하면 12페이지까지 다 풀어오라고 시킨다 그러면? 12페이지 딱 40문제인데 그럼 이거 합쳐서 한 80문제 풀어 할 만한데? 여기 10이요? 어. 40문제. 수요일까지요? 어. 아니 이거 40문제에 이거 유제까지만 연습 문제 말고 그거 왜 걸리지? 아니 연습 문제 말고 유제까지만 아니 그 필수 예제랑 발전 예제랑 보시고서 확인 체크 문제만 개념 원리 익히 기도 포함한다 쳐도 안에 있는 세부 유형 포함하면은 그래도 한 50문제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어이쿠 저런. 야, 알았어. 변형 뺄게. 변형 다음 시간에 풀어온다 치면은 그럼 20페이지까지는 대신에 해올 수 있나? 그거는 20페이지까지는 저 여기 개념 원리 20페이지까지는 해올 수 있나?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가? 나 변형 뺐다? 그럼 시계값 구하는 거 빠진 거다? 됐지? 나 양보했어잉? 쌤은 30페이지? 아 재밌어. 순간적으로 수인이 고개 부러질 뻔했어요. 봤어요? 아까?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래라. 뭐? 수요일만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틈틈이 나가거나 어쨌든 나가긴 나갈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 변형 빼면은 진짜 뭐가 없는데? 문제수가 반토막이 나는데? 야 10페이지까지 풀어. 아니요 27번까지. 뭐 해오라고? 그건 어디까지 돼 있니? 별로 안 돼. 센비가 아마 센비가 있나? 자 일단 아니면은
심심하시면 RPM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그거 제가 숙제 내드릴 거라서. 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뭐라고 마무리했었죠? 개념 원리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20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쌤비가 12? 12? 12라고? 아, 12라고? 쟤 벌써 나를 알았어. 어떡하지? 하루 만에 지금 벌써 나를 파악해버렸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직 2분 남았고요.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잔소리 하면서 내가 차까지 끌고 가고 내 차 타고 이게 네 집에 가면서 잔소리 다시 시켜버린다?